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문 박사님과 함께하는 모던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그래서 박사님 이제 음. 모셨습니다. 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음, 지난번엔 저희가 이제 동양의 그런 제국, 음, 명나라 그런 제국이 왜 서양에 그렇게 패망을 했나 그거에 그렇지. 대해서 다뤘는데 음. 그럼 오늘은 이제 서양의 그런 제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예. 우리가 그 계획이 결국은 우리나라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인데 아, 네. 우리나라가 그 19세기 무렵에 이제 서양의 침략을 받고 음, 중국도 무너지고 네. 그래서 그 서양의 강대국들은 이렇게 왜 전부 잘 살게 됐고 우리가 전번에는 재밌는 질문을 그렇게 했잖아요. 네. 1400년도에 영국하고 우리나라 네. 농민 누가 더 잘 조선 농민과 살았을까? 영국 농민. 근데 그 저쪽이 더 잘 사는 걸 아는데 사실은 안 네. 그렇거든요. 그거를 이어서 네. 이제는 그 서양의 강대국들이 막 출연을 하고 네. 그 친구들이 이제 20세기를 세상을 정복을 한단 음, 말이죠. 그래서 그 유럽에 뭐 영국, 뭐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네. 나라들이 나오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면서 우리가 잘 살게 된 나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잘 살게 음, 됐는지를 한번 그 살펴보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영국 이제 얘기할 것 아,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영국에 음,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 말씀을 또 음. 해주셨고요. 저희가 오늘도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은 한국과 북한 어디에 속할까요? 해서 1번부터 지금 3번까지가 있죠. 네. 1번은 살 빼는데 돈 쓰는 나라. 2번은 살기 위해 먹는 나라. 3번은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너무 이제 직관적으로 딱 보이죠, 사실은. 예. 요새 한국 사람들 살 빼는데 돈 많이 쓰고 우리 저 권관사도 살 빼는데 돈 써요. 아, 그렇죠, 그랬죠. 예, 식단도 막 생각을 그 밥 하고, 먹을 때 칼로리 따지잖아, 예, 그죠? 아 이거 운동도 하고, 운동도 뭐, 하고.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살 빼는데 돈 쓰는 나라가 됐어요, 예, 한국은. 그렇죠. 그리고 살 빼려면 또 거의 탄수 말고 고기, 막 단백질 이런 그렇죠. 쪽으로 먹다 비싼 거 보니까, 먹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북한은 이제 지금 3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1번이 됐는데 예, 북한은 3번이 맞죠. 예, 북한은 밥 못 먹는 사람들 많거든. 어, 음, 북한은 말이죠. 그 네, 2020년 봄에 네. 그 김정은이가 장교들한테 한 달에 열흘치 식량을 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 그럼, 달에 열흘치 네, 식량이면 뭐예요? 한 달에 30일인데 네. 열흘치 식량이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루에 한 끼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어, 장교들한테도 줄 식량이 모자른 나라란 말이죠. 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 밥을 먹고서 다음번 밥도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범인할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한국은 1번, 북한은 3번이 된 거죠. 네. 어. 근데 사실은 음. 저희가 북한에서 이게 선전하는 선전물들, 뭐 영상, 음. 아니면 뭐 사진 이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그게 평양을 뭐 중심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뭐 수영장도 다니는 것 같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를 할 것 아주 같잖아요. 근데, 북한의 아주 예. 극히 아, 그 일부분이죠. 극히 그 일부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가면은 예. 아무 데나 다 보여주지 않아요. 아, 철조망 친데만 가요. 뭐 다른 데 못 네. 가고 사진도 못 찍어요. 그래서 북한을 극장 국가라고 그러죠. 아, 보여줄 것만 보여주는 네. 나라니까 극장 국가지. 근데 음, 저 지금 우리하고 세 가지 질문은 우리가 만든 질문이 아니라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음, 그 세계 경제사 교수인 네. 그 하버드 대학 교수를 평생 했죠. 네. 데이비드 랜드스라는 교수가 네. 그 책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전 세계에 나라가 많은데 네. 자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다. 음, 어느 나라는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안 먹느라고 애쓰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몸을 살 빼는데 돈 쓰는 나라라고 이렇게 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그냥 나는 살기 위해서 먹을 네. 뿐이야. 그래서 먹을 건 있어. 밥 맛 이런 거 안 따지고 먹는 나라들이죠. 그 세 번째 나라는 다음번 밥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나라 해가지고 음, 지구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나라가 있다 경제적으로. 네. 내가 저거를 보고서 와 맞는 얘기다 말이지. 음, 근데 우리도 옛날에는 가난했거든요. 네.
정말 그 뭐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반만 이만큼 먹었잖아요. 그죠? 음. 근데 지금은 이제 몸 건강 따지면서 그렇죠. 그런 네. 나라가 됐고 북한은 왜 그렇게 됐을까? 음. 북한하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네. 됐을까? 저 랜드스 교수 얘기는 네. 택한 제도가 달라서예요. 제도가 달라서 그런 북한 거. 사람들도 예.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뭐 그 사람들도 뭐 우리랑 얼굴도 똑같고 말도 네. 똑같고 뭐 갈라지기 1945년은 갈라지기 전까지는 같이 살았잖아요. 음. 그런데 북한은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다음 길을 걱정하는 나라가 됐고 우리는 살 빼려고 밥을 안 먹는 나라가 됐고 돈을 쓰고. 예. 돈 주고 살 빼느라고 노력하는 나라가 됐고 그것은 남한과 북한 사람이 인종적으로 달라서가 아니라 택한 제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 저 교수님은 그 이 제도 네. 이런 것이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음. 지금 첫 번째 학파랑 두 번째 학파가 있는데 이제 저것은 그냥 어떤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나뉘더라 하고 나눠 보신 것이죠, 한번 그 학파에 저 데이비드 대해서. 랜드스 예, 예. 교수가 이제 그 학문하는 사람들이 예. 서로 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너무 이데올로기가 학문에도 많이 개입이 돼 있어요. 네, 예를 네. 들어서 어느 미국 백인 교수가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흑인이 확실히 머리가 나쁘다. 네. 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논문으로 쓰면 큰일 납니다. 아무래도 너 인종차별주의자가 백인 되는 교수가 거야. 또 더구나 그렇게 너가 하면. 백인이 흑인은 머리가 나쁘다라고 어떻게 쓸 수 있어? 너는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발표도 못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학파들이 나눠지는데 저 랜드스 교수는 서양이 잘 살게 된 것은 서양 사람들이 조금 우수했다라는 쪽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네. 사람이 서양이 뭐가 우수했냐? 그놈들은 깡패라서 남의 걸 다 뺏어서 잘 산 거지.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가 발전해가지고 부자가 된 나라들이 있는데 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다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니네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우리 걸 다 뺏어서 부자가 된 거야. 라는 그런 이론이 절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좌파 우파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네. 좌파들은 미국이나 뭐 영국이 잘 사는 거는 니네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걸 다 뺏어가서야. 근데 저 사람들은 아니지. 우리가 잘 사는 이유가 있지. 우리가 더 부지런했어. 머리도 더 좋았고. 그러면 좀 아주 극단으로 가죠. 그리고 우리가 체격도 더 좋았고. 네. 우리가 제도도 좋고 기후도 좋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땅도 좋고 물도 좋았지. 우리는 온도도 좋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아니야.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다 똑같아. 근데 얘네들이 뺏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첫 번째 학파, 네. 두 번째 학파였고 첫 번째 학파는 서양이 잘 사는 이유는 유럽인들이 더 영리하고 네.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우리는 있겠다는 동양 생각이 사람이니까 듭니다. 근데 또뭐 얘기 열심히 일했고 예. 더 부지런했고 네. 근데 나머지 민족들은 무지하고 게으르고 네. 불수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은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분위기가. 예, 아무래도. 두 번째 학파는 웃기지 마라. 너네들은 뭐가 잘났어? 너네들은 무자비하고 탐욕스럽고 네. 위선적이고 그래서 힘없는 우리들을 다 착취하고 네. 총칼로 윽박질러서 다 뺏어가서 그렇게 된 거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랜드스 교수는 첫 번째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미국에서 그 오하이오 대학에서 이제 역사학과를 한번 공부를 더 했는데 네. 그때 그 이제 신시아 브로코라는 여자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한테 내가 저 데이비드 랜드스 교수 책 읽으니까 마음에 들더라고 했더니 막 화내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런 사람 책을 좋아하느냐고. 백인 여성 백인 교수가 저 사람은 아주 나쁘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은 건데 저 사람들이 깡패라서도 부자가 된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저 책 그 서문에 나온 얘기예요. I prefer truth to good think. 네. 나는 good think라는 게 뭐예요? 좋은 생각.
네. 좋은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진실을 말하겠다. 듣기 좋은 말. 네. 너네 흑인이지만은 너네들도 백인하고 머리가 똑같아. 그 너네들도 똑같이 부지런했어. 다 너네들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나쁜 놈이라서 너네가 못 살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가 흑인들한테는 좋은 말이 될 수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다. 객관적인 어, 지표로 이제 너네들은 그렇지 역시 나보다 않다고 일을 나오는 덜 했지. 음, 뭐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좀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대신에 그 책의 서문에 네. 나는 좋은 말보다 진실을 선호하며 진실 위에 기반을 둔 내 말이 더욱 확실하다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근데 저 사람 되게 용감한 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또 요새 미국이 분위기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한 말이죠. 저 지금 잘 인용하셨네. 역사가는 역사를 좀 더 유쾌하게 만들려고 역사의 엄연한 단면을 제거하거나 고쳐쓰려 해서는 안 된다. 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뭐 옛날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 우리 선조라고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쓴 거예요. 아, 네. 우리는 다 잘했지. 우리는 선량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 게을러서 이렇게 못 살게 된 거라고 얘기 솔직히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유쾌하게 만들려고 역사의 엄연한 단면을 제거하거나 고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쁜 것도 역사다는 겁니다. 나쁜 것도.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역사책에 나쁜 건 다 지우고 좋은 말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는 선조들이 너무나 잘났어. 근데 왜 우리가 망했어요? 그렇게 잘났는데. 아, 저는 그 지금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이순신 동상 있잖아요. 박사님께서 해주신 말인데 일단은 그 키가 키가 말이 안 되고 뭐 손이었나요?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는 예, 손도 틀렸고. 예,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순신 그러면은 그냥 위대한 분이야. 예, 그 이순신은 키도 무지하게 커야 돼. 예. 왜? 우리나라의 최고 장군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광화문에 만들어 놨는데 네. 한 그냥 얼마나 키가 커요, 그죠? 예, 아주 그렇죠. 장신이란 말이야. 예. 육척 장신이야. 180cm는 돼 보여. 근데 내가 어느 날 책 읽어봤더니 네. 조그맣대요. 키가. 음, 145cm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네. 그 책 읽다 막 화가 났다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이 145라는 걸 읽고 화나는 건 또 뭐야, 그죠? 아, 그렇죠. 뭐 뭐 키가 작으면 예. 전쟁 못 하나.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도 조그맸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그 위대한 선조는 키도 커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예. 그런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거 갑자기 보다 보니까 박사님께서 그때 그 어,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또 얼굴도 조선인의 얼굴, 그 한국 너무 조선인의 서양. 얼굴이 아니다. 그 얘기 광화문 가서 해가지고 한번 다시 또- 보세요. 너무 서양 사람 같아. 예, 그 얘기를 또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예. 그래서 이제 또 근대 국제 체제의 기원이 그러면 언제부터인 거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걸 잠깐 또 돌이켜 보면은 서기 1500년 근데 1500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다수설이라고 얘기를 어. 해주셨는데 학자들마다 언제부터 현대가 시작됐느냐. 우리가 이제 모던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아니에요. 네, 그 그렇죠. 모던을 언제부터 잡느냐 하는 거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있는데 세계사를 했을 때 네. 모던을 1500년으로 보통 잡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1500년에 지구를 한 바퀴 돈 거야. 유럽 사람들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네. 이때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저 중국도 지구에 있고 로마도 지구에 있었구나. 옛날엔 서로 뭐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바퀴 돈 다음에 그래서 그때부터를 1500년을 현대의 시점으로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우리 여기 저 임마누엘 wallerstein 같은 학자도 네. 그때부터 지구를 한 단위로 볼 수 있다. 저 사람들이 세계 체제론이라는 네, 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 16세기라는 게 1500년부터거든요. 그리고 저기 그 빨간 옷, 빨간 넥타이, 빨간 양복 와이셔츠 입은 네. 저 교수님은 내가 그 미국에서 나를 가르쳤던 교수인데 잭 리비 교수인데 저 사람도 아주 유명한 전쟁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전쟁 책 제목이 모던 그레이트 파워 시스템 현대 강대국 체제라는 책인데 그게 1495년부터 시작이야. 아, 그러니까 1500년하고 5년 차이 나잖아요. 예. 근데 저 사람은 1495년부터
이태리 사람이 나는 이태리 사람이구나. 프랑스 사람이 나는 프랑스구나. 라고 이제 그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해가 그때라고 조 교수는 1495 주장해요. 년부터. 그러니까 그렇죠. 저것도 뭐 1500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하는데 1500년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시간이 1500년의 명나라. 이렇게 센 나라가 왜 망했나. 망했나는 그 얘기를 네. 했는데 그때부터를 이제 현대사의 시점으로 치는 거죠. 세계사에서.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 임마누엘 월러스틴 이름이 익숙해서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저 사람이 찾아보다가 우리나라 네. 그 좌파 이론가들의 선생님이에요. 예, 그렇다고 제가 그때 어. 예전에 그 임종화 교수님이라는 분을 초청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저 엠마뉴엘 월러스틴의 주장이 그러니까 군대 행정과 민간 행정 통합이 된 그런 서양이 형태가 그걸 제일 빨리 했지. 예. 근데 독일이랑 일본이 그렇게 해서 아주 근대 국가로 성공적인 케이스다. 그렇게 해서 근대화는 폭력을 그렇게 수반을 한다고 해서 아주 근대화를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보는 폭력을 것 같더라고요. 수반했고 예. 세계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는 여기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오늘날 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유럽이 잘 살고 그런 것이 네. 또 일본이 잘 사는 것이 전부 다 그 제국주의 행정과 군사와 결합되고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러니까 막스시트예요. 막스주의자. 그렇게 볼 수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 세계 역사를 막스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가 또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을 때 사실 국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 특히 전쟁을 공부한 분들은 막스주의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아주 예. 재밌는 얘기인데 예. 이제 그 막스주의가 없는 학문이 없어요. 아, 뭐 별의별 데 막스주의가 다 있어. 네. 그런데 막시즘이 제일 맥을 못 쓰는 분야가 국제 정치학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막스가 살았던 때가 1800년대 중반 그런 무렵이었는데 1848년에 그 공산당 선언 나오고 그러잖아요. 막스의 관심은 전쟁이 아니라 혁명이야. 이제 자본주의 국가를 쓰러뜨려야 되는데 민중들이 혁명을 통해서 쓰러뜨려야 된다가 막스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막스는 국제 정치가 아니라 국내 정치,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혁명이라. 그래서 막스주의자들 중에서 국제 정치학자가 별로 없어요. 레닌 한 사람이 막스주의자 중에서 국제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레닌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네. 국제 정치학은 막시즘이 약해요. 그래서 그 막시스트가 그러니까 막시즘이 국제 정치학에 기여한 바는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대답해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는. 그래서 국제 정치학자들은 압도적으로 우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전쟁 공부하는 사람들. 네. 또 특히 현실주의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느낌이. 그래서 그 참 이론도 많고 네. 관점도 틀리단 말이야. 똑같은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빨간 안경 끼고 보는 사람하고 파란 안경 끼고 보는 사람하고 그림이 다르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던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네. 우리는 좀 그래도 가급적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왜 잘 살고 어느 나라는 왜 못 살게 되느냐. 그거를 뭐 이념적이 아니라 좀 이 현실의 팩트, 사실에 입각해서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또 보면은 이제 1648년이 근대 국제 체제의 처음인가라고 이제 1648년을 기점으로 치는 사람은 1500년하고는 100몇십 년 틀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네. 근데 1648년을 기점으로 치는 국제 정치학자들이 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1648년에 웨스트파리아 조약이라는 그 유럽의 유명한 조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약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 앞에 전쟁을 30년 계속해요. 그러니까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어. 전쟁 이름이 30년 전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싸우는데 그 전쟁을 종교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왕이 교황보다 더 높다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생기는 거라. 옛날에는 교황이 더 높아. 네. 왕은 아무리 높아도 교황보다는 미치거든요, 유럽이. 그런데 종교 국가가 아니라 세속적인 나라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국가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웨스트파리아 조약 이후다. 그래서 1648년 이후부터
현대 국제 체제로 봐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학자들의 학설에서 네. 나오는 하나의 또 다른 특별한 해를 1648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유명한 해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저것이 이제 그 베스트팔렌 조약인 것이죠. 그렇죠. 트리트 오브 웨스트파리아라고 그러는데 네. 그냥 뭐 서양 사람들은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도 그러고 뭐 우리나라 고등학교 역사책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저거는 유명한 네. 조약이니까. 네. 그때부터 국가의 종교성이 약해지고 음. 그 왕들이 교황한테 덤비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나는 영국이야. 나는 프랑스야. 그리고 교황이 우리보다 더 높은 것이 아니야. 라는 그런 개념이 저때 다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영토. 영토가 아주 중요한 속성이 됩니다. 옛날에는 국가에 영토가 없어요. 어디가 국경선이지 지금은 근거 있잖아. 지금 네. 전부줄. 이거 넘어가면 다른 나라 가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게 애매해. 그냥 변방. 이게 우리 땅이야 저쪽 땅이야 잘 모르는 겁니다. 국경이 불분명했는데 네. 웨스트파리아 조약 이후부터는 분명한 국경선을 가진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그 얘기. 그럼 저 때를 이후로 이제 근대 국제 체제가 형성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있긴 많아요. 뭐 또 1648년이 아니라 1789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건 학자들마다 주장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1500년이라고 보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네. 학자들 중에. 그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또 느낀 게 음. 종교 문제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분쟁의 큰 요소 중에 하나였었고 그렇죠. 지금도 사실 그 박사님께서 종교가 이제, 그렇죠. 종교는 그 자체가 분쟁의 요소가 될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네. 그 분쟁을 아주 치열하게 만드는 요소가 전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교도를 죽일 때는 죄의식을 안 느껴. 그냥 죽여도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도들이 말이죠. 기독교도를 죽일 때는 안 돼. 근데 기독교도들이 이슬람을 죽일 때는 죄의식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잔인하게 만들지.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옛날에 그 활, 아주 무서운 활을 만들었는데 네. 장궁이라고 그래요. 장궁. 정말 그 무서운 활이지. 그걸 만들어 놓고 기독교인끼리는 쓰지 말자 뭐 이런 약속을 해요. 근데 기독교인끼리는 안 쓰는데 다른 사람은 죽여도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 종교 그리고 얼굴 모양 다른 거 이런 것들이 전쟁을 아주 잔인하게 만드는데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제대로 된 인간이고 그 변두리에 사는 사람은 동물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 서쪽에 사는 사람들을 서융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융에 보면 개라는 뜻이 들어가. 그리고 남쪽에 사는 사람은 남만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남만인데 만자에는 벌레가 들어가요. 벌레충. 그 남쪽에 사는 건 버러지야. 예. 그리고 저쪽 서쪽에 사는 건 늑대 같은 놈들이고 개구. 북적 그 적도 개가 들어가요. 개. 네. 그러니까 북쪽에 사는 사람을 죽일 때는 개를 죽이는 거로 생각하는 거고 남쪽 사람 죽일 때는 벌레를 죽이는 거로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그 인종이라든가 종교라는 개념이 들어갈 때 전쟁이 잔인해져요. 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영국 이제 얘기가 들어가네요.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네. 이제 그 뭐 영국보다 더 먼저 강대국이 된 나라가 스페인이 있고 그보다 그렇죠. 더 먼저 강대국이 된 네덜란드도 있고 네. 그 앞에 포르투갈도 있고 그런데 네. 영국을 가장 현대적인 강대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근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양은 네. 중앙 권력이 너무 세서 중앙이 너무 권력이 세. 그 황제가 너무나 세. 그리고 왕이 너무나 세가지고 지방에 있는 귀족들이 맥을 못 썼어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돈 벌어 올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 중국이 큰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막 벌어오니까 중앙 집권에 있던 중국 북경의 황제들이 저 배 이제 그만 만들게 해. 배 다 태워버려. 그랬잖아요. 네. 서양에서도 중앙 집권이 된 나라일수록 발전이 늦어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된 나라는 어디까지는 커. 근데 정말 더 발전하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유럽 나라 중에서 왕이 제일 약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약했다는 거는 국민이 셌다는 소리라. 네. 국민이 센 나라일수록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유를 가지고 하고 싶은 장사도 마음대로 하고 세금도 조금 내고 왕이 약하니까. 네. 그래서 그 자유
자유가 있는 곳에 발전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서양이 동양보다 앞섰고 서양 중에서는 영국. 자유하고 발전이라는 개념이 제일 딱 맞아 떨어지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상징을 영국으로 치잖아요, 그죠? 네. 영국이 왜 민주주의의 상징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는 거 모르겠다. 마그나 카르타라고 배웠어요? 마그나 카르타? 모르겠습니다. 마그나 카르타가 권리장전이라는 소리인데 아, 예, 예. 권리장전은 배웠지? 예, 들어본 적 있는 것 어. 같아요. 국민들이 아, 무려 지금으로부터 한 800년 전에 권리장전을 만드는 거야. 네가 왕이면 다야? 우리 국민이 다지. 그래서 그 영국은 민주주의가 제일 먼저 발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니까 보통 사람이 힘이 세.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힘이 센 나라, 보통 사람이 자유로운 나라들이 다 발전을 하는데 그 대표 선수가 영국이라 그래요. 영국이다. 그러니까 서양하고 동양을 봤을 때는 서양이 더 민주적이었고, 그리고 서양 중에서는 영국이 제일 먼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든 나라고. 그래서 영국이 제일 먼저 이제 아주 강대국으로 올라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근대 세계의 첫 번째 강대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 강대국들은 스페인 같은 나라는 왕이 세단 말이야. 왕이 센 나라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했죠. 엄마가 막 때려서 공부시키면 5등까지는 한다고. 더 빨리 한다고. 근데 1등 하려면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즐기는 애들이 공부 즐기는 애들이 1등 그렇죠. 하거든. 예. 즐기는 그러니까 애들이 일등하지. 막 그 스페인 같은 나라가 독재하면서 아, 빨리 컸어. 네. 그런데 진짜 1등은 영국이 하더라는 그 얘기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던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에 네. 그 관통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자유로운 국가가 다 이겼다. 자유로운 국가가 더 부자가 되었다라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약한 나라가 국가가 더 강해졌다. 왕이 센 거가 강한 국가가 아니에요.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왕은 김정은이가 훨씬 세지. 그렇죠. 세죠. 근데 예.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약한 나라잖아요. 한국은 국민이 세거든.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가 그 현대사에 숨어 있는 그 통찰력이 자유가 있는 곳에 발전이 있었구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저 영국 깃발 설명해 줄까요? 예. 영국 깃발이 뭐예요? 십자가 있죠? 네. 십자가. 기독교란 뜻이지. 아, 근데 막대기가 하나, 둘, 셋, 넷이죠. 네. 영국은 네 개의 나라로 구성된 나라예요. 네.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이 네. 영국의 기본 이름이야. 왕국이 연합한 나라다. 그러니까 뭐가 연합했냐? 잉글랜드, 네.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네. 그리고 왜? 웨일즈, 네. 그리고 아일랜드, 노던 아일랜드 중에 일부가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저 네 개가 그 네 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도 최근에 나 독립하겠어 그랬지. 스코틀랜드도 독립한다고 그러셨나요? 투표했는데 반대했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쪽 국민들이.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게 되면은 막대기 하나 없어져야 돼 깃발에서. 저기 이렇게 사선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웨일즈가 맨 처음에 됐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이구나. 그럼 거기서 하나. 그러니까 저기서 하나가 독립하면 막대기 하나 빼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이 연합해 있어서 네. 또 거기서 오는 이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재밌는 거는 영국 네. 같은 나라는 축구 시합할 때 잉글랜드 팀이 따로 나가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잉글랜드가 축구를 워낙 잘하거든. 스코틀랜드도 잘하고. 네. 그게 두 팀으로 나가는 거지. UK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잉글랜드 따로 나가고 스코틀랜드 따로 나가고. 근데 그러고 UK도 따로 UK는 따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두 개로 나가면은 네. 이미 영국 분리해서 나가니까. 그래서 그 네 개의 나라이면서 예. 각각의 자기 독자성도 또 유지를 해요. 또 그럼 또 재밌는 이야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다 아주 자세한 얘기를 다 하게 되면 역사가 너무 길고 너무 자세해서 우리가 난 몰라. 그래서 그냥 큰 주제, 예. 흐름. 영국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왕이 약했다. 프랑스 왕들이 영국 왕보다 훨씬 세. 국민에 대해서는. 그죠? 프랑스 왕은 뭐 태양왕 해갖고 루이 14세 짐이 국가다 그런 말 들어봤죠? 네네. 짐이 국가래. 근데 영국은 짐이 국가다라는 말 한 왕이 없어요. 그 영국이 프랑스보다 더 빨리 크는 거예요. 프랑스는 절대 군주고 네. 영국은 민주. 그러니까 뭐 민주는 아니지만 왕이니까
그래도 국민들이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였다는. 예. 그래서 그 뭐 명예혁명 이거는 의회에서 왕을 가르치우거든. 그러니까 의회가 왕을 쫓아내는데 피가 안 흘렸어. 피를. 그래서 아, 이 혁명은 정말 명예롭게 했습니다라고 그래서 그 혁명 이름이 명예혁명이에요. 근데 다른 데서는 불가능한 얘기가 영국에서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세금도 마음대로 못 뜯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도 발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자유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번영이 있죠. 번영도 있고 자유로운 생각이 있죠. 아, 생각도 있고. 꽉 누르면은 그 독재 국가에서는 정치학이 발전을 못 해요. 독재 국가에서는 왕이 하는 일이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유 국가에서는 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래서 좋은 민주제도 같은 거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공부는 독재 국가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독재 국가에서는 그 왕을 정치학 공부를 독재 국가 가서 했다 그러면 엉터리예요. 왜? 그 나라를 비판하면 안 되거든. 그 권력은 마음 놓고 네. 비판할 수 있는 곳에서 학문도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그 미국에서 제일 좋은 연구소는 출퇴근이 없어요. 뭐냐면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해. 그냥 그냥 월급만 1년에 뭐 20만 불 이렇게 월급만 사인해. 근데 뭐 해요? 그러면 아무거나 알아서 하세요. 그 연구소가 제일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내줬던 곳이. 그러니까 뭐 양복 입고 출근해도 되고 뭐 그냥 바지 예. 반바지 입고 출근해도 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야.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좋은 회사들이 그러대잖아요. 구글 같은 데가 출근 시간도 없다며. 그럼 뭐 와서 그냥 뭐 그럼 뭐 자기 자유롭게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근대 유럽의 제일 빨리 발전한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였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보면은 그 영국의 어떤 정신력에 대한 얘기들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새 나오는 그 영국이란 나라를 언급한 책에 보면은 예. 영국의 정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 관한 그 자세한 내용들, 뭐 네.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고 영국군 하면 뭐가 좋고 이런 것보다도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그래서 영국이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정말 이 일본인 어. 것 같은데. 내가 저 책을 아주 네. 그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었는데 나카니시 테루마사라는 네. 저 사람은 지금 뭐 70대 중반쯤 된 그 일본의 역사학자인데 동경대학 나오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양사의 정통파라. 그리고 미국에서도 교수 많이 하고 그 사람이 대영제국 쇠망사 네. 영국은 왜 승했다가 망했느냐는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 영국 사람들의 엘리트 그리고 영국의 정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정신적으로 저 나라는 강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 내용. 그리고 그 정신이 쇠퇴할 때 나라가 쇠퇴하는 거라.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느 나라가 예. 미국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요새. 미국이 망하는 것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가 더 이상 발전하다가 국민들이 꺾어지는. 의식도 꺾어지고 국민들이 아주 야 잘 살아보자 말이죠 우리. 그렇게 막 열심히 하던 시대가 있고 나태하던 시대가 있고 그 나태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의 정신, 지도자의 전략이 없으면 나라를 못 끌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좋은 지도자, 국가에 나갈 방향을 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 근데 그런 면에서 영국은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나카니시 테루마사라는 그 일본의 네. 뭐 저 사람은 그 유럽하고 뭐 서양 정신사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정신사에 대해서요? 정신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갔냐를 공부하는 게 네. 정신사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영국이 이제 이 세계의 패권을 잡았는데 저 테루마사는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영국이 힘이 제일 꼭대기에 올랐을 때가 1815년부터 1899년인가 그때까지인데 그때까지 영국은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인데 네. 국방비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국방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네. 세계를 끌어간 이유는 뭐냐? 외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외교. 그러니까 외교를 잘했다는 게 뭐예요? 훌륭한 정치가들이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을 아주 많이 쓰지 않고서도 세계를 이제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 GDP의 2%밖에 국방비로 쓰지 않았는데 네. 영국은 세계 1등을 거의 1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은 좋은 외교를 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얘기합니다. 뭐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강대국은 전부 전쟁 잘하는 나라인 거는 사실이에요. 강대국은 역시 전쟁을 잘해. 아무리 뭐 영국이 민주주의 국가였고 외교도 잘했다 하지만은 역시나 전쟁. 역시 그러니까 저 사람은 테로마사 이렇게 썼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어떤 강대국이 이제 어떤 강대국을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적인 요인이. 그 내용, 네. 정신적인 요인이 물질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라는 것은 돈만 많아서는 안 되고 리더십, 네. 그러니까 세계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세계의 정치, 문화, 예술, 과학, 학문 이런 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력에서도 세계를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기가 영국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저희 그 제국의 품격이라는 책을 쓰신 아, 박재현 교수님의 또 예, 네, 내 저 책을 책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저 책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박지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영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저분이 뭐 단연코 일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를 쭉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영국에 관한 책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저분 책들을 여러 권 읽었는데 그중에 그 제국의 품격이라는 걸 보고서 네. 우리가 이번에 그 모던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에 저 책은 한번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영국의 정신, 그 품격 그러니까 저 제목부터도 뭔가가 좀 고상티가다 그런 말 하죠. 네. 그런 저 것 나라는 같습니다. 뭔가가 좀 우아해. 다르다. 예. 뭔가 좀 달라 보여. 예. 그 영국이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를 그 강조해서 쓴 책인데 물론 이제 영국이 군사력도 세고 돈도 많았지만은 그 외에 그 제국으로서의 품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품격이 있었다라는. 그래서 저 책은 한번 우리가 한번 그 아주 그 시리어스하게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 우리나라도 앞으로 강대국이 되고 싶으면은 좀 본받아야 돼요. 그 돈만 많고 그러면은 그거는 천황 강대국이야. 그 우리가 가끔 가다가 예. 요새 중국이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외국 나가가지고 하는 짓거리들 명품 보면은 막 사고. 뭐 아무 데서 뭐 오줌도 싸고 막 이게 뭐야 졸부야 졸부. 그러니까 품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약간 좀 시끄럽게 막 떠들고. 막 떠들고 어디 네. 가서든지. 근데 그 영국 같은 나라는 역시 그 노강대국의 품격이 있는 나라라.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책입니다. 나는 저거를 뭐 어느 해 겨울인가 저거를 미국 여행 갈 때 들고 가갖고 이제 열심히 읽었어요. 아주 네. 정독을 했는데 영국이 저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대륙과 달리 영국은 어떻게 왕권이 일찍부터 약화되었을까? 왕이 약한 나라가 센 나라야. 참 오히려. 그러니까 왕이 약한 나라가 센 나라다. 네. 왕이 약한 나라는 누가 세요? 국민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세지는 거지. 저게 바로 그 영국이 강하게 된 수수께끼. 국민이 강했다. 국민이 강하다. 그러니까 왕이 강한 나라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강해봤자 저 꽝이야. 네. 시진핑이가 강해봤자 별로예요. 중국 시민들이 강해야지 중국이. 근데 미국은 대통령이 약하잖아. 뭐 미국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꼼짝 못하지. 그런데 미국은 국민이 세거든. 그러니까 자유주의 나라들이 네. 전쟁에서도 이기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 거죠. 또 그렇게 국민이 세다고 하니까 지금 번뜩 생각나는 게 미국은 사실 총기에 대해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총기 소지에 대해서 총기 어떤 소지가 자유- 뭐냐면은 예. 국민이 전부 총을 가지고 있어. 네. 그럼 정부한테 앉아요. 그렇죠. 그렇지. 아무래도. 예. 정부만 몽둥이를 들고 있으면 국민이 그냥 매맞잖아. 그렇죠. 예. 근데 국민도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국민을 험악하게 못 다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기를 갖는 것이 이 나라 자유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무기를 못 뺐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자유의 본질인데 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 박지한 교수 책에 저 말이 나오죠. 무역은 영국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무역에서 부자가 됐단 말이야. 네. 그 부는 그들을 자유롭게 했고 돈 많으면은 뭐가 좋아요? 자유롭죠. 그치? 시간이 많고 일단 돈이 많으면 시간의 자유롭죠. 구애를 안 받고. 그 그렇죠. 미국의 여자 배우 아주 그 재밌는 나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돈이 뭐냐 그랬더니 네. money is freedom 그랬어 사람이. 또 멋진 말을. 그 아주 네. 멋있는 말이에요. 예? 네. 그 돈 있으면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유로워지지. 약간, 맞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렇죠. 저는 이거 재밌던데.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죠. 조선일보에 네. 아주 그 재밌는 인터뷰 하시는 그 아주 괜찮은 기자님이 있는데 송이달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네네. 송이달 기자가 그 저 박지한 교수랑 금년 4월 달이니까 몇 달 안 됐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했는데 영국이 1940년대보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또 못하대. 그러니까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한 국민 수준을 높여야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것은 돈만 많아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야. 품격. 그 제국의 품격. 영국은 그래도 품격이 있는 나라고 네. 이미 1940년대 영국이 우리보다 못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나는 저 인터뷰도 읽어보고서 그 영국 사람들이 참 애국적이었고 국가가 부르면은 복종을 하는 거라 저기 그 말 나오죠. 네. 국가의 소명을 믿고 명령에 복종한 영국 국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애국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네. 저거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2차 대전 때 네. 영국이 이제 독일의 그 암호 같은 걸 다 해독을 하잖아요. 그 비밀로 다 해독한데 그 비밀을 서로 지켜주는 거야. 영국 사람들이. 영국에서 해독. 영국에서 다 해독을 하고서도 그걸 비밀을 서로 지키는 거예요. 야, 나 그거 독일 거 봤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네. 국가를 믿고 비밀을 국민들이 서로 간에 지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밑에 질문이 87 민주화 이후에 한국 대통령과 처칠 대처 등을 비교한다면이라고 했을 때 뭐 김영삼 이후는 이제 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더라 이런 평을 그렇죠. 하셨더라고요. 또. 저 그 박재현 교수가 네. 저 사람이 본신은 좌파인데 예. 영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보수로 바뀌었어요. 그 대처 수상은 보수의 상징이거든. 그 대처의 정책이 옳은 정책이다라고 이제 저분은 다 글을 쓰는데 이제 영국 가서 이제 바뀌었죠. 근데 그 우리나라가 1987년부터 민주화가 됐는데 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하고 영국 비교해 보니까 저분은 그거 비교가 안 된다. 우리나라는 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인데 네. 영국의 지도자들은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건 엉터리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거짓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진솔해야지 그게 진짜입니다. 그 뭐 김영삼 대통령 이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이유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 그래서 처칠이라든가 대처 같은 사람하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그 영국 최고의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저거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세계를 끌어가고 또 사상을 바꾸를 때는 그것을 안내해주는 좋은 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서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76이라는 숫자를 많이 얘기했는데 정치 자유, 그 미국의 독립을 한 것이 처음으로 정치적인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론화시킨 사람이 아담 스미스. 그러니까 1776년에 아담 스미스. 그런데 우리가 그 정치적 자유를 미국 사람들이 현실화시킨 것이 미국의 독립혁명인데 그것도 이론으로 먼저 나온 것이 존 로크라는 영국 정치학자, 영국 철학자의 그 통치론이라는 책이라. 영국 그 존 로크의 통치론이라는 책. 저 사람이 논문 2개를 책으로 엮였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논문, 두 번째 논문, 두 번째 논문이
통치론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거는 뭐 안 읽어도 되는데 네. 그 두 번째 논문이 통치론인데 우리들도 저거 이제 여러 그 우리 보통 사람들도 전체 한번 꼭 읽어보면 좋아요. 우리나라 말로 다 돼 있는데 네. 저것이 민주주의 국가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지 민주주의가 되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저 몇백 년 전에 쓴 책이라. 근데 저거를 가지고서 영국 저 사람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죠? 영국의 민주주의가 컸고 미국은 저게 교과서예요. 그래서 음. 미국의 민주주의를 알고 싶으면은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책이 통치론이에요. 존 로크의 통치론. 존 로크의 통치론을 읽으면은 네. 아하 미국을 만든 사람들이 이 책을 열심히 보고서 읽고서 만든 거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국부론. 경제론, 국부론이 있고. 저 네. 국부론은 뭐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니까 네. 가만 놔두세요, 정부. 네. 국민들이 하는 거 가만 놔두세요.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그러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놔두세요. 그러면 다 알아서들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리고 시장이 뭐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가지고 다 균형을 잡아주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뭐예요? 여기서 막 세일해. 물건이 안 팔리면 세일하죠. 네. 근데 그런 우리가 게 다- 세일하면 그거 사람 막 가지. 예. 우리가 막 가는 행동은 그 물건 값을 다시 올리는 행동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올리려고 가는 건 아닌데 네. 그 물건이 안 팔리니까 싸게 세일한단 말이죠. 싸게 팔면 우리는 막 달려가니까 결국 물건 값을 올리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작용한다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예. 거예요.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작동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빵집 주인이 빵을 맛있게 만들었어. 나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가 네, 많이 팔려고 만든 돈을 거예요. 벌려고 그 사람의 개인 이기심이 예. 내가 맛있는 빵을 팔아가지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사 먹고 참 맛있다라고 하는데 그 빵 주인은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다는 그 얘기죠. 그게 자유주의의 기본 공식인데 네. 그게 이제 우리 항상 아담 스미스의 말을 인용할 때 이렇게 나와요. 빵 주인은 너를 위해서 맛있는 빵을 만든 게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돈 많이 벌라고. 근데 이제 거기 모든 그 이윤을 추구하는 행동, 거기에 자유를 부여했을 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럼 독 좀 돼가지고 혼나면 부자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건 또 개입을 해야지. 뭐 경제학 이론도 자꾸 발전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부론이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경제학 이론입니다. 근데 저거를 미국도 흉내를 냈고 저 사람 또 영국 사람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존 로크하고 아담 스미스는 영국 사람이에요. 네. 그 영국에서 그 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민주정치론, 민주경제론, 자본주의 경제론, 자유주의 경제론 그리고 영국을 발전시켰고 미국은 저 교과서를 갖다가 실제로 만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아예 구현을 해버린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을 만든 사람들이 저걸 보고서 이거에 의해서 나라를 만들면 되겠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영국인데 다음번 현대 강대국은 미국인데 예. 생각이 똑같이 흐르는 거예요. 같은 관점이 흐르는 거예요. 영국과 영국과 보면은 미국. 같은 같은 관점. 그러니까 영국을 제일 닮은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예. 응? 이건 이제 네, 산업혁명이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나오는데 예.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나오는 거는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음. 자유로워야지 공부가 돼. 네. 독재국가에서는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철학, 사상, 발명. 영국에는 과학자 중에 최고가 누구예요? 뉴턴.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 만들었죠. 네. 그 영국이 그 현대 과학의 그 원산지라. 그런데 거기에서 산업혁명도 그러니까 나올 수 있고. 근데 산업혁명이 나왔는데 저거는 재미있는 거가 그 사람들이 좀 보수적이야. 영국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요? 아니 전 세계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난 전기차 잘 안 팔리는 것도 인간들의 보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옛날에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동차 예.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자동차 안 산다고 그랬어요. 아니 말도 말이 훨씬 좋은데 왜 자동차를 탔냐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난 자동차 타는 거 싫다고 막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데 막 네. 화내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미래학자가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네. 뉴욕 시내 사진을 보니까 전부 말이고 차가 딱 한 대 있어. 미래학자가 한 미래학자가 보여준 사진인데
근데 사람들이 예. 차가 딱 한 대 있을 때 모두 차를 안 보고 나는 말 타고 다닐 거야 그랬는데 그리고 한 20년 후에는 다 자동차고 말이 딱 한 마리가 있는 거야. 저기 영국이 증기기관을 만들었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야, 말 타고 다니는 게 더 좋지 무슨 소리야. 그 말이 더 말하고 빠르다. 증기기관 기차하고 시합을 했는데 아. 말이 더 빨리 뛰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말은 동물이니까 오래 못 뛰잖아요. 그렇죠. 저 기계는 천천히 가더라도 오래 네. 가고. 지금은 뭐 다 우리가 지금은 요새도 그 옛날 기분이 있어갖고 우리가 자동차 살 때 이거 몇 마력이에요 물어보지. 어. 힘이 얼마나 좋냐라는 네. 뜻이잖아. 그 요새 우리나라 조그만 그 뭐 한 2000cc 차들도 몇백 마력 되거든요. 3000cc 넘어가는 300마력도 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차 한 대의 힘이 옛날 말 300마리랑 같다는 뜻이라. 우리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분한 시대, 네. 에너지가 없는 시대, 사람이 이 라이프가 다르지. 질적으로 삶의 그럼, 질이 그럼요. 아무래도 훨씬. 그러니까 우리 음. 권간사 집에도 차가 있잖아, 그죠? 뭐 본가에는 있죠. 그러니까 그 집에. 본가에 있는데 네. 그 본가에 말이 몇백 마리 있는 거예요. 아. 옛날로 치면은. 아, 그렇게 비유해 주시니까 확 그러니까 와닿네요. 예. 우리 집에 내 차도 난 좀 큰 차거든. 네. 말이 몇백 마리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다니고 힘세고. 그렇죠. 예. 옛날에는 물건도 못 싣고 다니는데 지금 거기 싣고 다니면은 음. 얼마나 물건도 많이 싣고 다닐 수 그렇죠, 있고. 그래서 지금도 힘을 마력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는 몇백 배 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사는 거예요. 저 그런 그림이 마침 네. 있길래. 재밌는 그림도 했고. 이것도 지난번 이제 복습이죠. 그렇죠. 예. 역시 그 영국이 네. 이제 아이디어가 좋았죠, 그죠? 네. 그리고 정치 권력이 약했지. 네. 그거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었어. 돈이 많이 벌다 보니까 저거 보세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미 이제 1860년 됐을 때 중국을 앞서가지고 세계 1등이 됩니다. 네. 돈으로도 1등이 되고 돈이 1등이 되니까 군사력도 1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돈이 있으니까 해군을 많이 만드는 거지. 부국강병이네요. 부국강병이 되는 거라. 그 순서 바꾸면 망해요. 강병 강병, 부국은 다 망해. 근데 부국, 강병은 성공하는데 네. 영국이 부자가 되고 1860년에 영국이 세계 1등이 됩니다. 네. 19.9%로. 그리고 1880년에는 압도적인 1등이고 1900년에 아까 바뀌네요. 1900년에는 미국이 1등이 네. 되는 거라. 23.6. 미국이 혼자 막 커가지고. 그래서 영국이 1815년부터 1899년까지 그때가 영국이 제일 힘이 셀 때예요. 근데 이제 역시 그 자유로운 사고, 네. 자유로운 행동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발명이 되고 무역이 되고 돈 벌고 군사력 세지고. 그러니까 군사력 가지고 세계를 또 지배하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유럽 국가 중에서 첫 번째 근대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현대식 챔피언. 또 그런 수치로 한번 또 봤고요. 그래서 이제 무적함대 이거는 이제 전쟁의 우리가 배경. 그 영국이 과정을 어떻게 강해질 수 있었나. 그렇지. 이게 영국이 지금 우리가 말한 건 영국의 그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아이디어가 좋고 그러니까 발명도 나오고 또 시장도 생기고 네. 자유롭고 돈 벌고 군대 세지고 그 과정에서 세진 군대 가지고 스페인 격파하고 누구 격파하고 누구 격파하고 그래서 네. 묘실공이 혼자서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이 많은데 그냥 막 연대 외우고 그러는 건 그건 헛거야. 연대 같은 건 막 외우면은 금방 다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기를 아무래도. 잡는 게 중요해요. 네. 흐름을 이- 파악하고. 흐름, 예. 흐름 줄기. 그러면은 나중에 그 팩트들은 그냥 역사책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무적함대는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함대가 무적함대잖아요. 그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영국이 깨놓습니다. 네. 근데 영국이 깰 때는 무적함대보다 영국군 힘이 작은데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좋은 전략을 가지고 네. 그리고 또 재수도 있어. 무적함대가 깨졌을 때 세계가 놀랍니다. 어떻게 영국이 스페인을 이기냐 했는데 기후가 영국한테 너무 유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한테 되게 불리했고 네. 스페인 해군은 그래서 태풍으로 그냥 뭐 망가졌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행운도 있어야 돼. 네. 행운도 있어야지 1등이 되는데 좋아요. 그래서
뭐 영국이 무적 함대를 격파한 다음에 이제 스페인을 무너뜨리고 세계 1등으로 올라섰다라는 저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역사가 저런 역사죠. 네.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또 무슨 전쟁에 누가 이기고 왕끼리 결혼하고 뭐 정략 이제, 결혼을 정략 하고. 결혼하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아는 거고 네. 그 흐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은 그 밑에 깔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영국 뭐 이거 저거는 무적 함대는 이제 우리가 보통 역사 시간에 배우는 역사죠. 스페인을 이렇게 영국이 격파하고서 1등이 네.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페인의 전쟁 목적이 이랬는데 어. 저 옆에 있는 게 이제 비교했던 뭐 거죠. 이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구글에 전략을. 들어가 보니까 예. 뭐 이렇게 다 비교했는데 예. 뭐 이건 뭐 우리가 그냥 역사책에 다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우리가 그 이제 그 밑에 깔린 흐름을 얘기하면서 겉에 나타난 그 사건들 네. 그걸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보시면 되고 네. 그렇죠. 아까 돈 많이 벌면 군사력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영국이 1689년에가 바로 무적 함대 깨고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예. 영국은 100척이란 말이야. 그때 프랑스가 더 셌어요. 120척. 그러네요. 그런데 1739년 영국이 124척. 음. 그때부터 완전히 압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리고 뭐 1706 그러고서 1815년까지 영국은 뭐 다른 나라하고 엄청, 상대가 안 되게 예. 군사력이 센 거예요. 그리고 경제력도 요거 이제 폴 케네디 책을 한국말로 번역한 책에서 내가 요 네. 표를 따온 건데 뭐 폴 케네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해군력이 워낙 강했다. 그 해군력이 강한 나라가 항상 세계 1등이에요. 육군이 강한 나라는 1등 못 해. 지금 해군력이 제일 센 나라가 미국이죠. 육군은 중국이 넘지. 해군력이 센 나라가 1등입니다. 이게 저것도 또 네, 결국에는 해양 세력이 강할 그러니까 수밖에 지구를 없는 제패하려면 해군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 챔피언은 해양 세력이다 네. 답이.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싶으면은 중국도 해양 국가가 돼야 돼요. 해양 국가가 1등인 이유는 세계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소리야. 네. 세계의 자원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지금 영국의 해군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영국의 GDP도 또 당연히 세계 1등이었다라는 그거를 뭐 이렇게 우리 저거를 이제 하드 데이터라고 그러죠. 하드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그 밑에 깔린 그 소프트 데이터하고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그죠? 자유롭고 네, 그러네요. 뭐 그런 나라가 돈도 많이 벌었고 군대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그리고 영국은 외교도 잘했다는 거. 그럼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나라였군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괜찮은 왕들이 있었어요. 네. 에리자베스 여왕. 아, 괜찮은 왕이지. 예. 그 영국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다른 나라랑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식하기로는 지금 여왕 안 그래도 얘기를 하셨는데 좀 뭔가 여왕이 여왕이 강한 유난히 나라? 많은 예, 나라가 예. 영국이에요.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또 우리가 뭐를 하나 거꾸로 생각해 이제 우리가 자꾸 머리를 돌려야 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여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남자가 통치하는 나라보다도 약할 것 같다. 영국 보니까 어때요? 좀 하나도 안 다르다는 약하지. 생각이, 예. 하나도 아니죠. 영국을 가장 강대하게 만든 시대가 다 여왕 시대예요. 빅토리아 여왕, 에리자베스 여왕 때 영국이 쫙 힘이 크거든. 그러니까 누가 여자가 대통령하는 나라, 여자가 왕하는 나라는 남자가 왕하는 나라보다 약해. 나라가 위험하기 때문에 여자가 대통령하면 안 돼라는 말은 역사에서 틀리는 말이에요. 영국을 보세요. 네. 그리고 영국의 대추수상 같은 사람은 얼마나 전쟁도 잘했어요. 얼마나 강력했고. 강했죠. 그리고. 그래서 영국은 그 여자가 유난히 통치자가 많은 나라인데 한 번도 그 여자 통치자의 시절이 약하지 않았다라는 아주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말하면은 여자가 약하지 당연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역사를 영국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여자가 왕인 적이 거의 없잖아. 신라 때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자 왕이 하나도 없거든. 근데 이제 영국은 그 뭐 여자가 그 영국을 지배할 때 그때 아주 영국이 강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여자가 통치자가 되면은 나라가 약하다는 말은 그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니다. 네. 영국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영국의 사례는 그것이 아니라고 증명을 해주죠.
저희 또 방송 중에 김주경님께서 음. 정치사를 배우는 시간이 즐겁다면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 예.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엔 스페인이 영국의 제해권을 뺏긴 그러니까, 거죠. 예. 그러니까 스페인이 1등인데 스페인의 1등은 막 엄마가 때려서 공부해서 1등 된 거야. 예. 영국의 1등은 자유정신에 의해서 그렇죠, 1등이 된 예. 거고. 그래서 영국이 세계를 제패한 거는 스페인이 제패한 거랑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진짜 성공한 제국은 네. 포용력이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영국이 영국 사람만 사람으로 취급하고 다른 건 사람으로 안 친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끌어안아요. 끌어안지 못하는 건 세계 제국이 안 돼. 아무래도 그런 그치. 데서 좀 그러니까 외연을 넓히는 거네요. 예. 민주주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끌어안줄 수 있는 그런 그 포용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오늘 준비는 안 했지만은 에미 추아라는 중국계 미국 교수가 네. 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성공한 모든 제국은 포용적이었다. 남을 이렇게 포용하는 나라만이 네. 성공한 제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 제국의 첫 번째 요인이 네. 포용이라고 포용이다. 본 그런 또 학자도 있죠. 저 이게 밑에 보시면은 1589년부터 1601년까지 부단히 이제 계속 그러니까 시도를 했는데 영국이 전부 실패. 다 지금 마지막에 가서 이기지. 다 박살을 내버린. 예. 그러니까 참 전쟁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예. 저걸 영국이란 나라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최근에 읽은 책인데 영국의 그 어떤 장군이 영국이 1688년에 그 명예혁명이라는 거 뭐냐면은 영국 국회가 왕을 쫓아내. 그 왕을 국회가 쫓아내는 거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명예로워갖고 명예혁명이라고 그러거든. 그 이후부터 1968년까지 그러니까 한 300년 동안에 네. 영국 육군이 어디에선가 전쟁을 하지 않은 애는 딱 1년밖에 없어. 그러니까 역시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더라도 네. 그 세계 1등이 됐기 때문에 그냥 지구 항공국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 본 것 같은데. 요 그거 책이다 아닙니까? 맞아. 예. 마이클 카버 그거. 장군이야. 예. 이 사람 책에 보니까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네. 1660년 왕정 복구가 시작된 이래 네. 정규 육군에게는 특이한 한 해로서 네. 1968년 한 해를 빼놓고 네. 매년 세계 매년 지구 어딘가에서 곳에선가. 영국군은 전쟁을 하고 예. 있었다. 그게 세계 1등이 피곤한 거예요. 또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이 세계에서 전쟁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죠? 네. 미국이 정규-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전쟁하는 거야. 정교 1등이 피곤한 거랑 마찬가지네요. 이게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한 타이틀 유지하기 네. 위해서 곤란하지. 부단히 노력하고 막. 예. 그리고 이제 영국이 이것도 이제 이거는 뭐 하드 팩트라고 보면 되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지배해야 돼. 네. 근데 바다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었어요. 영국이 1등인데 네. 2등 더하기 3등 해군하고 최소한 같아야 돼. 그러니까 2등이 누구라도 관계없어요. 네. 보통 이제 2등이 프랑스가 2등을 했어요. 그리고 3등이 독일이 러시아. 네. 근데 프랑스, 영국 해군은 어느 경우든지 2등 더하기 3등보다 강해야 된다. 된다. 강하거나 같아야 된다. 최소한도 같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2등 그래도 뭐 돈 잘 벌 거 아니겠어요. 2등들도. 그렇죠. 3등 이런 나라들이 해군 만들면 영국은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1889년에 영국의 해양방위법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영국은 영국 다음으로 강한 영국은 항상 1등이니까 2등 더하기 3등보다 강해야 된다. 그래서 저것도 그 제국을 유지하는 하나의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제국은 압도적으로 강함을 유지를 하는 거네요. 계속. 그래. 그 미국이 저거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다른 나라 군사 말면 막 만들고 네. 그 미국 사람들 보면은 중국이 너무 센 것 같아. 막 엄살도 부려요. 엄살 부리는 이유는 그래야지 자기 국민들이 우리가 1등인데 밀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또 더 자극받고. 그래서 그 미국 책들 보면은 좀 엄살이 심하다 그런 네.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팍스 브리타니카 이게 이제 지금은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죠. 그렇죠. 팍스 아메리카나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중국은 뺏고 싶어 하죠. 뭔가 상상이 안 되네요. 중국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건 상상이 좀 안 되죠. 그렇죠. 응. 예. 음.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또 영국이 경찰 역할을 담당했었던 것 영국도 같고. 경찰 역할을 했죠. 아.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예. 세계 챔피언이 된 나라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갖다 주고 네. 복지를 갖다 주고 안보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따라오세요. 그 미국이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자유무역하고 내가 여러분들 지켜줄 거야. 그래서 그 동맹 맺어가지고 전쟁도 막아주고. 억지하고. 근데 소련도 소련 나름대로 나를 따라오세요. 이 세계를 전부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다 잘 살게 해줄게. 근데 이제 거기서 네. 아무래도 독재 국가보다는 민주주의 국가를 아. 따라가는 나라가 많죠. 아, 소련도 소련도 그랬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도 소련도 나를 따르래요. 중국도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세계 1등이 된 나라는 네. 나라들이 따라가야 돼요. 음. 안 따라가면 1등을 못 해. 그래서 아까 그 에미추아라는 미국 교수가 네. 포용한 나라가 제국이 될 수 있었다. 예, 뭐 다른 나라가 따라가야 되거든. 네. 다 덤벼들면 어떻게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어요. 다 따라가야지 세계 챔피언이 되지. 그렇죠. 응. 약간 또 그래. 그래서 이제 저 우리 있었고. 그냥 그러니까 역사 공부할 때 막 그 전쟁 얘기 나오고 뭐 네. 왕이 바뀌는 얘기 나오고 그냥 그거 다 외우고 그러면 막 머리 아프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그렇죠. 그거 하고 그 밑에 있는 흐름하고 네. 그 두 개를 같이 공부하면은 훨씬 더 편하죠. 예. 공부하기가. 그래서 저희는 약간 흐름을 아. 어떤 공부하는 이제 내가 시간으로. 그래서 저 마지막에 예. 이게 아마 거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죠. 예, 맞습니다. 영국을 이끌어간 그 훌륭한 학자들, 훌륭한 학자들이에요. 그 보일이라는 사람이 물리학, 찰스 다윈 아주 유명하잖아요. 진화론. 생물학, 으로. 진화론. 예. 그 달톤이라는 사람은 그 원자를 제일 먼저 원자 이룬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에드워드 제너, 그 예방주사, 천연두 예방주사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아이작 뉴턴. 물리학, 현대 물리학의 아주 그리고 러더펠트 우리 그 중학 고등학교 때 뭐 전기 뭐 이런 거 막 배운 적 있어. 그 전기에 저 사람이 또 그러니까 근대 과학이 전부 거기서 영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영국이 그러니까 그 자유 정신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때만 하더라도 전기, 뭐 화학 그리고 예방주사 이런 게 네. 얼마나 중요해요. 옛날에는 뭐 그냥 병 걸리면 다 죽었단 말이야. 천연도 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 종두법도 만들고 약을 만들고 페니실린 만들고 이게 다 영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다 미국 거네.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우리 생활에 모든 편의를 주는 웬만한 발명품이 압도적으로 미국에서 나오거든. 그런 나라가 세계를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100년 전에 세계를 끌어갈 때 그 당시에 세계의 과학을 영국이 끌고 가고 있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과 자유와 이렇게 그렇죠, 다 함께 그렇죠.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의 발달, 과학의 발달, 정치의 발달은 뭐냐면은 민주주의가 점점 발달하는 걸 정치 발전이라고 그래요. 왕이 막 독재가 발전하는 거는 정치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쇠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란 같은 나라가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그냥 막 엉망으로 돌아가는 건 정치가 쇠퇴하는 거로 봐요, 학자들이. 근데 이제 영국이 지난 한 100년 동안 네. 가장 현대적인 현대 국가가 된 거죠. 그렇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맨 앞에서 이제 소개해 주셨던 그 데이비드 그분의 랜드스 이제, 교수 교수의 그 이제 사람이 말을 좀 어록들. 격하게 막 써요. 그 사람 예. 그 책 읽어보면 어떤 데는 좀 통쾌해. 하도 그냥 이렇게 딱 막 솔직하게 막 쓰니까. 그러니까 그 숨기질 않아. 근데 제가 이제 요새 보는 미국 분위기에서는 만약에 그분이 좀 너무 우쪽이라고 비판을 받는다면은 생각을 했던 게 너무 당신 백인 우월주의 또는 인종주의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받을 것 같다는 그 요새는 생각이 뭐 있더라고요. 백인이 조금 잘났다고 얘기하면 막 욕 먹거든요. 그렇죠. 예. 너 인종주의자야 그러면서 욕 먹어요. 근데 이제 저 사람 내가 거기서 이제 글 읽다가 그 재밌어서 몇 개 적었는데 예. 영국이 이제 인도를 지배를 했잖아요. 네.
영국은 그 따뜻한 동네라 그러니까 영국은 인- 더운 나라는 아니에요. 예, 예. 온대 지방이지. 예. 근데 온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열대로 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 학자들은 그랬어요. 아프리카 흑인들은 왜 가난할까? 게을러서. 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게을르긴 왜 게을러? 우리도 똑같이 부지런하지. 얘네들이 다 뺏어간 거지. 아, 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더우면 아무래도 일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어, 들죠. 어. 예. 그러니까 저 사람 데이비드 랜드 교수는 만약 네. 더운데도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이 영국보다 못 살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게을렀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 사례로 뭐라고 썼냐면은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인도는 덥잖아요. 낮에 그냥 태양빛이 뭐 40도씩 뭐 오르잖아. 근데 인도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정오의 태양 아래 나다니는 건 미친 개와 영국인 뿐이다. 네.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서 쉬는데 미친 개하고 영국 사람들은 인도에서도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네. 저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영국인들이 부지런하다는 영국인들은 거죠. 더운 데서도 가서 부지런히 네. 일했다는 소리거든. 근데 저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영국인은 부지런했다는 소리가 되지만은 인종주의. 네. 인도인은 어, 안 부지런했다는 인도는 거냐, 못 뭐 낳고 이렇게 영국은 될 잘났냐라는 수도 소리로 또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런 얘기하게 되면은 좀 용감해야 돼. 요새는 그거를 이제 영어로 politically correct, 네. PC라고. PC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맞는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대학 졸업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지? 우리 국민들이 다 대학 졸업해야 돼요. 그럼 국민들이 좋아하거든, 그렇게 말하는 정치가를. 근데 실제적으로 모든 국민이 대학을 졸업하는 나라는 망해요. 왜 망할까? 우리나라의 모든 직업이 다 대학을 졸업할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전부 대학을 나왔으면은 못할 일이 너무 많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대학을 많이 갑니다라는 얘기하면 큰일 나. 우리나라 대학 나온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숫자로 맞진 않아요. 네. 우리나라 직업이 100개가 있는데 대학을 나와야 되는 직업이 20개가 필요해. 그럼 국민의 20%가 대학 나오는 게 딱 맞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의 80%가 대학을 나와. 그러면은 60%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지. 대학 나온 사람이 일은 20%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을 그만 가야 됩니다라고 정치가가 얘기하면 그 사람 다음번에 국회의원 되겠어요? 바로 그런 얘기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맞는 얘기, 정치적으로 틀리는 얘기. 그러니까 용감하게 아무 얘기나 다 하면 정치적으로는 큰일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PC라고. 근데 정오의 태양 아래 나다니는 건 미친 개와 영국인 뿐이다. 그러면은 기분 나쁜 사람은 그래, 인도는 게으르고 영국인은 안 게으르다 그 소리 하는 거야 너?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공부도 그래요. 우리가 글 쓸 때 나는 그 북한의 김정은 할 때 절대로 위원장 안 붙여요. 아. 내 논문에는 김정은은 이렇게 써요. 예. 나는 그 사람한테 위원장이라고 붙여주기 싫다고. 그 어느 순간부터 위원장이라고 이제 근데 언론사나 우리나라 이런 데서 모든 막 언론사는 다 하더라고요. 위원장을 다 붙여주지. 예. 근데 제 느낌에는 예전부터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최근에 어느 와서, 순간부터 최근에 예. 와서. 최근에 와서. 김정은 화내면 안 된다고. 예. 그 뭐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친구고 북한은 적이잖아요. 법적으로는. 네,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북미 관계로 바뀌어. 미북 관계가 아니라. 미국이 북미 뒤로 회담 막 이러고. 북미 회담으로 바뀌고. 예. 그래서 나는 지금도 미북이라고 써요. 왜? 미국은 우리 동맹국이고 북한은 우리의 그렇죠. 적국이니까. 예.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참 아주 예민해요. 언젠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인 것 같은데 최근에 들었죠. 제가 기사 제목을 보다가 보통은 저희가 한중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어떤 데서 한일중 이렇게 쓴 걸 봤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졌구나 그 생각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쓰던 말이 우리 옆에 있는 네 나라를 얘기할 때 미일중러라고 썼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중일러로 바뀌었어. 중국이 먼저 나왔어. 네.
그러다 다시 지금 미일 중로로 다시 바뀐 거예요. 아, 내 나라를 얘기를 할 때. 네 나라 강대국 내라는데 우리나라가 친한 순서대로 미, 일, 중, 러 어.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것이 좌파 정권 때 미, 중, 일, 러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윤석열 정권 돼서 미, 일 중로로 다시 바뀌었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 그 부산 엑스포 네. 거기에 찬성한 나라가 미국, 이스라엘,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반대, 러시아 반대, 북한도 아, 반대. 그럼 누가 친구 누가 저기 딱 나오잖아요, 그죠? 부산 엑스포를 투표를 했을 때. 부산 엑스포 투표할 때 예.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가 우리 찍었어요. 그렇군요. 저 요거 사실은 조금 특이해서 또 갖고 왔는데 창세기 요셉 이야기 이게 무슨 어디? 저걸까요? 요 맨 위에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 아, 식량의 주인이 곧 민중의 아, 주인인.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 아시아에서 독재 국가들은 네. 그러니까 아시아의 독재 국가들은 그 네. 강이 물이 흘러야지 농사를 짓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장악하는 사람이 독재자가 되는 거야. 근데 물을 장악한 사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식량을 장악한 사람이라는 소리가 돼요. 예.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요셉이 그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해주죠. 네, 네. 그러니까 7년 동안은 아주 농사가 잘 되고 7년 동안 가뭄이 온다라고 네.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7년 동안 농사가 잘 될 때 식량을 다 아껴두고 있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기근이 왔을 때 그 식량을 풀어가지고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식량을 장악한 나라가 식량을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한다는 그 얘기가 그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다는 성경책에도 그 얘기가 나온다는. 그래서 예. 동양에 그러니까 물을 장악한 사람들이 전제 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는 그 독재 정치가 생겼는데 보통 물을 장악한 사람이 독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꾼들은 물 없으면 농사를 못 지니까. 그래서 그 동양적 전제 군주라고 해가지고 네. 동양에 그래서 거기는 권력이 세요. 근데 유럽은 그 강을 장악한 사람이 전제 군주가 되질 않았다고. 그 유럽하고 지리 모양이 다른 거라. 네. 그 지리가 달랐기 때문에 유럽이 앞섰다 그러면 그것도 또 화내는 사람이 있어. 지금 동양에는 물을 장악한 사람이 전제 군주가 되었다. 근데 유럽은 그러지 않아 갖고 유럽은 각각 다 발전할 수 있었다. 전제 군주가 없지. 그 얘기하면 화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 데이비드 란데스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못할 얘기가 너무 많아. 아, 그렇군요. 유럽은 참 그러니까 뭐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의 저거를 비교를 했을 때 능력치를 비교를 했을 때 어쨌든 그러니까 잘 나왔기 그 때문에 데이비드 란데스 예. 교수는 유럽은 유리했다 이거야. 음, 기후도 좋았고 예. 그리고 강도 아시아처럼 그냥 홍수 났다가 말라붙었다 그러지 않고 비교적 강도 잘 흘렀고 네. 그래서 유럽은 민주정치 제도가 생기기가 좋았고 동양은 독재 정치가 생기기가 좋았고 그 지리적인 요건, 온도, 기후 이것 때문에 국가들이 서로 다르게 발전하였다라고 얘기하면은 화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같은 데는 지리학과 없었어요. 그 지리학 교수들이 자꾸 헛소리 한다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학에 학과를 막 없애요. 예. 아, 근데 그게 하버드도 하버드 그 이게 미국의 어떤 저건데 다 그런 어떤 미국이 어쨌든 자유주의 국가고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그렇게 학자들이 자기가 연구한 거에 대해 발표를 할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예. 들어서 백인이 IQ가 높다라는 그런 거 얘기하면 큰일 나요. 백인하고 흑인은 IQ가 똑같다라고 얘기해야 돼. 전 사실은 약간 다른 것 중에 또 뭐가 최근에는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그 러우전에 관련해서 이를테면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거 여부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가 좀 전세적으로 불리하다는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뺀찌를 놓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크라이나가 불리하죠, 당연히. 근데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선과 악으로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격한 나라는 악이래. 러시아는 네. 악이야. 우크라이나는 선이에요.
그래서 선이 불리하는 얘기를 하면 화내요. 예, 그 실제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느 나라가 선하고 어느 나라가 악하지가 않아요. 어느 나라는 힘이 세고 어느 나라는 힘이 약했어. 예. 우리나라가 힘이 무지하게 셌으면 우리나라도 전쟁 많이 했을 거예요. 공격 전쟁. 힘이 약하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살았는지도 몰라 솔직히. 그 얘기하면 또 막 화낼 거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힘이 약해서 평화로웠다 그러면 화낼 거야. 근데 강대국은 평화롭지 않잖아요. 전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이거 얘기도 나중에 우리 언제 한번 하자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악한 나라는 아니에요. 힘이 센 나라야. 네. 근데 힘이 센 나라가 보통 못 돼. 아, 못된 짓을 많이 해. 약한 나라가 선한 나라는 아니에요. 네. 근데 약한 나라는 악한 짓을 하기가 힘들어. 아, 아무래도 그건 힘이 어떻게 보면 없으니까. 진짜 힘의 논리네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를 힘으로 분석을 하지 않고 선과 악으로 분석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독일이 왜 영국한테 졌냐? 독일은 악마기 때문에 졌는가? 독일은 영국보다 힘이 약하니까 졌죠. 2차 대전 때 영국이 이긴 이유는 뭐 영국이 힘이 센 게 아니라 힘센 미국이 영국 편이었기 때문에 독일이 진 거예요. 근데 독일은 불의의 나라기 때문에 지고 영국은 정의의 나라기 때문에 이겼다 그러면 그때부터 설명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더 많아요. 꽤 맞아요, 맞습니다. 꽤 많은 게 아니라 더 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좋은 나라래 다. 그렇죠. 예, 순박하고 선한 나라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우리는 예. 선하고 착한 나라고 일본은 악마고 그런 거지. 그렇죠. 예, 다 비슷한 논리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일본만큼 힘이 세고 일본이 조선만큼 힘이 약했으면은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까? 근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착한 건지 바본지 알 수가 없어. 네. 우리나라 고구려 때 그렇죠. 그럴 때는 엄청 또 고구려가 영토를 얼마나 땅을 많이 넓혔어요. 확장하고, 예, 그랬죠. 고구려가 땅을 뭐 돈 주고 샀나? 전쟁에서 그렇죠. 뺏었지. 예, 근데 그렇죠. 고구려가 땅 넓힌 건 잘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가 땅 넓힌 거는 나쁜 놈이래.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네. 참 그 냉혹한 국제 정치, 그러니까 현실주의적 관점. 그렇죠. 예. 그렇게 분석을 해야지 그렇죠. 객관적 사실에 정확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 분석이 되죠. 예, 그렇게 보고 오늘 그래서 좀 준비한 내용은 얼추 마무리가 됐고요. 예, 그러고 오늘도 이제- 지금 1시간 더 한 거예요, 우리? 예, 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길다. 네, 질문을 듣는 주고받다 사람들이- 보니 듣는 사람들이 네, 이게 아, 그 근데- 공부가 학교들마다 다른데 어느 학교는 45분에 1시간 끝나는 학교가 있어요. 아, 그 이제 어떤 학교는 75분에 끝나는 학교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조금 50분이 제일 평균이지. 50분하고 10분 쉬고. 네, 근데 그게 45분하고 15분 쉬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75분하고 15분 쉬고 막 이렇게 그게 이제 인간이 집중하는 시간이 다르대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그 유튜브로 강의할 때는 25분을 넘기지 말라고 그러는 책도 있어요. 아, 그 유튜브 25분이 그 오프라인 강의 1시간하고 같이 돼. 듣는 사람 피곤한 거고. 아무래도 또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는 좀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약간 라이브에 많이 이렇게 그래요? 익숙하신 분들이라서 올해도 괜찮아요. 예, 가끔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 주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또 준비를. 그 다음 그래서, 주는 그 내가 순서를 좀 맞추려고 그래요. 예, 예. 영국이 현대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1등이 됐고 네, 그 다음에 1등이 된 거가 미국이에요. 네.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도 1등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나와. 현대 프랑스는 미국 다음에 나와요. 오래된 나라지만은. 예. 그리고 독일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독일이 현대사를 바꿔놓은 나라거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영국이 중국 건드리는 얘기 나올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재빨리 서양처럼 변하는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하는 얘기. 그게 이제 우리의 앞부분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 얘기를 하려고 앞에 있는 그 세계사를 한번 쭉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예.
또 어떤 분께서는 이곳이 이충근 박사님 유튜브 영상 찍는 장소군요. 장소 제공받았다고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너무 긴 시간 고생해 주셔가지고 항상 제가 감사드리고 네네. 예, 오늘 또 좋은 이게 또 배우는 시간 되셨으면 좀 너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